이쇼타곤 박지원입니다. 도내 시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 행위가 비난을 받고 있죠. 김재한 시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과의 불륜을 인정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가 하면 또 정읍시에서는 모 의원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 오른 시의원들의 일탈 행위, 태민이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김제 씨를 떠들썩하게 만든 시의원들을 둘러싼 소문들. 뭐 의원들끼리 뭐 서로 간에 뭐 삼각관계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남자 의원, 여자 의원 한 달도 시계도 뗐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니 때는 그쪽에 영리날이라고. 소문의 내용인즉 김제시 의회 소속 의원이 동료 의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 여자 CEO 남편이 불륜을 했던 남자를 폭행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상대 남성 의원을 폭행했다는 소문들. 실제로 해당 의원이 다친 걸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퇴부가 많이 부었다는 걸 같더라고요. 국경묘지 참가러 갈 때 좀 걸음 제대로 못 걷고 머리에 모자를 썼더라고요. 문객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김제시 의원들을 둘러싼 불륜과 폭행 등의 소문들. 지역사회에 일파만파 소문이 퍼진 건 지난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가 열렸던 김제시 군경묘지.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의원이 나 좀 얘기 좀 하게 의원이 응답을 안 하니까 XX가 나가면서 뜯어 말리고 그런 추태가 있었다고.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여러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 추념 행사 자리에서 불륜설의 주인공인 A 의원이 갑자기 동료 여성 의원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 남자 의원이 야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누구한테 그러고 치다 보니까 그 여자 의원한테 뭐 삿대질하면서 하는 것만 보고 나는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엄숙한 추모 현장에서의 일이 알려지며 시민들은 김제시 A 의원의 상식 밖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나마 이게 치워버려. 있을 수가 없네. 그냥 있어. 창피했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 회사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6월 12일 김제시 A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현관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이고 그것이 사랑이든 불륜이든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과의 불륜을 인정한 김제시 A 의원.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 의원의 남편에게 6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 12월 26일 날 이 불륜 사실 발각되고 일방적으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5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로 계속 폭행을 당했고 우리 애기 엄마 있는 데서까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을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 그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충격적인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의원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고 비 의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자기 부인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도왔다는 것. 그 여성의 허벅지에 칼을 그 신랑한테 2번을 맞았습니다. 본인은 사해했다고 하나 제가 알기로는 칼을 2번 맞았어요. 칼 맞았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전화 온 적도 있고 신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기 엄마 이름으로 모 병원에서 4시간 동안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고발이 가능한 상황. 그리고 비 의원에게 받았다는 편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한 A 의원. 서로를 위해서 서로만 생각하시기에 많은 시간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하고 죽어서도 저한테 온다고 이렇게 편지가. 일방이 아닌 밀접한 관계였지만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갑자기 비 의원이 태도를 바꿨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중에는
저를 스토커로 봅니다.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서 집착해서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매를 더 맞았어요. 왜 맞은 줄 알아요? 이 여성을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소문으로만 퍼져 있던 시의원들 간의 불륜이 사실로 밝혀지며 동료 의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계속 아니다고 일축을 했기 때문에 실은 그게 팩트가 아니길 바랬죠. 소문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 장난스러운 정도가 아니죠. 이에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공직자 이상의 먹칠한 시의원들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지만 A 의원의 불륜 상대 여성으로 지목된 B 의원은 그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된 정읍시 의회 A 의원.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포옹하려는 등 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식당 안으로 피했다고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매일 정읍시 의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상황. 심지어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술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껴안으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그 말로 하는 성추행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지속된 걸로 알고 있었고 굉장히 심각한 그 수치감을 느꼈고. 지난해 10월 동료 의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A 의원이 B 의원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의원이 와서 요건 다 오고 저쪽한테 숨더라고요. 도망왔어요. 문을 잠궈달라고인가 해서 내가 문을 잠궈줬어요. 근데 도망온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의회는 피해 의원과 가해 의원을 분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공식적인 입장 한 번도 전한 적 없고요. 자기는 이런 것이 사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명백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반년이 지났지만 자체 징계는커녕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정읍시 의회.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총 12명이 윤리특위에 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하는 날 6명은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했대요. 이런 사건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그다음에 정읍시 그 모든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가 이것이. 윤리특위가 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시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동료 의원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부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떠넘기려고 한 건 아닌가. 지금 현재까지 얘기 나오진 않았어요. 윤리특별위가 안 하려면 본회의에 협의해야 협의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윤리특위가 부결된 데에는 차마 말 못할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다녀온 해외 연수에서 몇몇 의원들이 성매매를 하며 같은 문제에 엮여 있다는 것. 해외 연수 가서 뭐 성매매를 했네 또는 무슨 그 뇌물 수수에 관한 의혹이 있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자기들도 같은 문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윤리특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시의원들의 윤리,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 한편 동료 의원들 간의 불륜 문제가 불거진 김제시 의회의 경우 불륜 문제에 제3자가 엮여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A 의원과 불륜이었던 여성 B 의원이 또 다른 C 의원과도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 서로 삼각관계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의원하고도 말이 있었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암담한 현실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암담한 좀 지역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16일 김제시 의회는 제23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김제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입장에서 이번 사태에 깊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일을 위해 심려를 기울이는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머릿속에 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정례회 개회식에는 논란의 중심이 된 남녀 2명의 시의원 모두 참석하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A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일까? 여성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집을 찾아가 봤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 제작진은 오랜 기간 김제시 의회에서 기다린 끝에 회의실에서 나오는 B 의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주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인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의원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설명은 안 하셔가지고요. 어떠세요? 다음에 기획되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건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남편분께서 의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향후 앞으로 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한번. 아니 부적절한 관계는 맞아요, 의원님? 아니에요? 상대 남성 의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자리를 뜨는 해당 의원. 그렇다면 B 의원을 둘러싼 삼각관계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아니 그건 소문일 뿐이고 없어요. 왜냐면 AF는 항상 우리 직원이 붙어있어요. 비서가.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 한 번도 부적절한 활동이나 행동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밖에 의혹이 미세먼지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나는 원치 않겠다고 봐요. 삼각관계 의혹은 있을 수도 없다는 C 의원. 제작진은 B 의원의 남편도 만나봤습니다.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힘겹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B 의원의 남편.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전부는 아니더라. 일부 맞고 일부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A 의원의 주장처럼 자신이 사퇴 압박을 한 것도 아니라는 B 의원의 남편. 처음에 12월 26일 날 알았을 때는 니네 그만둬라 둘 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다. 가만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둘 다 그만두라고 저는 분명히 했어요. 나중에 이런 사실들이 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면 저도 쪽팔리고 나도 쪽팔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덮으려고 했어요. 사퇴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 자신이 6차례나 폭행했다는 A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날 12월 26일 날 42로 이마 내리쳐가지고 12발을 꼬매고 내가 그 칼을 뺏어서 여기 한 방 찍은 거. 폭행은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폭행이죠. 그럼 첫 번째는 폭행이 아니죠. 서로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때린 건 그겁니다. 6차례 폭행은 없었고. 아내를 불법으로 납치를 했다라고. 내가?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전화해서 나오라고 한다든가 이게 하도 이렇게 많아지 실수가 늘어나니까 그냥 저도 속이 상하지. 술이 취해서 저희 집사람이 나를 못 말리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서 태우고 왔어요. 비키라고 너도 죽여버려. 그날 112로 신고를 했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 여가 있는지 알아요. 사건 당일 해당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을 했다는 관할 지구대. 상남 요청을 해서 갔을 때 그냥 부부싸움 하는데 상남 요청하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남편이 B 의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의원이 수술을 받도록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내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러면 나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죽으려면 죽으라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자기가 자해를 했어요. 나는 술이 많이 취해서 막 저기 오니까 주인은 나를 감시를 하고 저는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하지만 모든 증거 자료가 있다며 해당 의원이 반박할 시에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A 의원. 언론에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뻔뻔하게 의회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연관계 아니면 고발하라, 허위사실로 고발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지껏 안 좋은 것들도 다 참고 묵인하고 있었는데 저를 스토커로 몰아치고 나를 매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상황, 서로 다른 주장.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지가 나한테 힘을 따면서 말하는 거. 한편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의원직 제명을 촉구받고 있는 정읍시 A 의원. 제작진은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A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해당 의원. 혐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간 것이고 한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 뭐 제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정도라. MBC가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피해 여성이 이렇게 의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되는 방송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술자리에서 껴안으려고 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CCTV 보시면 알 텐데 터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발언들은 혹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정읍시 B 의원. 조사 과정에서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했다가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제 장난이었다. 고마움의 표시였다. 참 고마움의 표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해외 연수에서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그것도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 하나 안 주겠다?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데를 드나들었는지? 안 갔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동료 의원의 이야기. 근데 안 죽겠다고? 같이 보면 사실. 불륜과 폭행 논란에 빠진 김제시 의회 의원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저희가 이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수사 여부라든지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하니까요. 동료 의원과 불륜을 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의원부터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시의원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시국에 외유성 연수를 강행하기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뽑아주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인격이 없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못해지지 더 나아져진 것이 없어요 지금. 시의원, 도의원 정말로 그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옵션이 아니라 필요한 옵션. 그것이 아무 필요 없는 거 존재 없는 거예요. 서로 성추행이나 하고 불륜이나 저지르고 제대로 감시도 못하고 정말 지방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용합니다. 진짜. 자격이 없는 의원들을 임기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해임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 하지만 전체 투표권자의 20%가 주민 소환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 이들이 일을 잘 할 것이냐, 제대로 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느냐라는 것들까지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고요. 정말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 의원들의 도를 넘는 일탈 행위.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